요즘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뭐 유괴, 납치 이런 사건들 거의 없잖아요. 최근 10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오히려 뭐 영화 사례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많아진 것 같은데 유괴 납치는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번씩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엄마가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교육 많이 시켰죠. 교육 많이 시켰죠. 네. 근데 뭐 실화를 다룬 그놈 목소리라는 음. 영화,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뭐 납치 사건을 가지고 뭐 주제로 한 영화였고, 이제 이런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꽤나 유명했던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 네. 이게 저희 형법 공부할 때 초반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사건이고. 그래가지고 리딩 케이스인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거예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들여다봤던 그런 생각이 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유괴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일명 주교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요. 벌써 40년이 됐는데 중1이었던 피해자가 유괴에 대해서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이 중1인데 무슨 유괴를 당하냐 하잖아요. 소아마비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몸이 불편한 친구. 그리고 이 집이 좀 유복했고 3대 독자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또 이제 유괴를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범죄자는 이 유괴를 한 이후에 다음날 살해를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녹음 같은 걸 따놓고 나 살아있다 이런 걸 계속 알리면서 범인이 잡히기 1년 정도 걸렸는데 이때까지 피해자는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다고 합니다. 1년이나 걸렸었구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개월 있다가 연락하고 어디로 와라, 뭐 6개월 있다가 연락하고 뭐 8개월 있다가 뭐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런 녹음 들려주고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피를 말랐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실제로 전화가 올 때마다 살려만 주면 내가 너랑 의형제를 맺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렇죠. 이제 6개 후에 1년 뒤에 딱 범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정말 오리무중이었대요. 범인이 체육교사였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체육교사였는데 최초 이 교사는 매우 젠틀한 교사였고 학벌도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최고의 연구들 나왔는데 그 외모도 굉장히 준수해가지고 아예 그냥 수사 대상에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그 즈음에 대학원에 가서 출석만 하고 바로 그냥 딴 데를 갔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막 추궁을 하니까 다른 중학교에서 만난 제자들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취조하고 증거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이 밝혀졌고 알고 보니 수많은 여중생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해가지고 성관계를 이어온 성범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살려보내면 너도 살고 죽여보내면 너도 죽는다 이런 내용의 담화도 발표했다고요. 네. 아마 그때 당시 사형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때는 그랬겠죠. 네. 집행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체육교사가 도박빚이 꽤 많이 있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납치를 계획하고 뭐 이후에 이제 1년에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그 앞서서 최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납치된 다음 날 이미 피해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상태로 질식사를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죠. 이 체육교사는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자기가 뭐 이런저런 행동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는 했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포박을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의료 조치를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특가법이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약식 유인에 거기까지 살인을 한 죄명이 적용이 돼서 사형이 선고가 됐고요. 아마 선고된 이후에 한 2, 3년 뒤에 실제로 집행까지 됐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봤거든요. 네. 11일 만에 집행했다는데. 네. 법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나 보네요. 이게 또 앞서서 이제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 대통령이 공개 담화의 형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게 밝혀진 이상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끝까지 사형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여기서 미필적 고의의 법리가 나오는 건데 자기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금치사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감금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살인의 고의를 갖지 않았지만 사망의 결과만 발생한 경우를 이제 감금치사죄를 놓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형이 법정형에 이 당시에는 없어서 최악의 경우에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을 이제 의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아마 재심도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 네. 거죠. 네. 살인에 대한 고의, 뭐 분명한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아이를 그대로 두면은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의미인 거니까. 당시 그 사건 사실관계 중에 바카스를 먹였는데 바카스를 넘기지 못하고 흘리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뭐 이게 가장 뭐 주요했다고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그냥 저희가 공부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좀 자극적인 사실 소재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였는데 저도 이제 애엄마잖아요. 애엄마가 되어서 이 사건을 접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속상하고 이 1년 동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방송이 되면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들도 국민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건이. 그때 부모들이 단축 수업을 요구했대요. 집에 빨리 들여보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1년 동안은 그 살해한 흔적이나 이런 거를 지우기 위해서 1년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주교사가? 그렇죠. 그래서 안 죽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뭐 당사자는 결국은 교수형으로 끝났지만 피해자 남아있는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사실 피고인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고 유부남이었어요. 네, 유부남이었고 자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피해자의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뭐 후속 피해가 상당했고 가해자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도 당연히 붕괴되고 뭐 당연히 그 가족들도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교사가 이제 본인의 외모를 이용해 가지고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이제 착취한 그런 내용이 원래는 있었던 사람인데 이 범죄에도 실제로 미성년자인 여고생인지 여중생인지 아무튼 2명이 가담을 합니다. 네. 가담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공갈행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이 주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망친 거죠. 그 여학생들이 아마 부모한테 전화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뭐 예전 사건이든 저희가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사건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